모욕이라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희 집안이 우리 레벨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할머니를 모욕하는 거야? 맞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해두는 게 낫죠. 앞으로 우리 서연이 교육이나 아이들 문제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지 마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어머니, 이제 그만 갑시다.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민준아, 괜찮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곧 보여주마. 할머니, 잠깐. 이게 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4세 할머니가 재벌가의 오만함을 단 하나의 신분증으로 뒤집어버린 놀라운 실화입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정한 품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챕터 1 일상의 평화. 새벽 5시 30분,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40년 전 아들을 키우던 그 시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조금 더 넣어야겠네.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손주의 도시락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28살이 된 손주지만 여전히 할머니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도시락 준비를 마치고 나면 경로당으로 향해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손주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순자야, 너네 손주 결혼은 언제 시키려고? 경로당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정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손주의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30년 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할머니로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서랍 깊숙이 묻어두고 그저 손주와 아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손주가 건강하고 아들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챕터 2 모험의 소명.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민준아, 왜 그렇게 급하게? 순자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민준이는 상기된 얼굴로 빨간 봉투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니? 언제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사실은 벌써 2년째 만나고 있었어요. 서연이라고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첩장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박서영 김민준 결혼식.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청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혹시 박 회장 집안이니?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서연이 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세요. 민준이는 순진하게 답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전 국회의원 시절 여러 번 국감에서 마주쳤던 그 그룹 말입니다. 민준아, 그런 집안과 결혼해도 괜찮겠니?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는 정말 소탈해요. 집안 배경 같은 건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청첩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재벌가와 평민 가족 사이의 결혼이 과연 순탄할까요? 그래, 민준아. 내가 행복하다면 할머니는 좋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묻어둔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 그때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평범한 삶. 손주의 결혼을 축복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순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챕터 3부정과 거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 국회의원 시절 입던 고급 한복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아들 영수와 함께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예요. 영수가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화려함이 눈을 휘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순자 할머니는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저쪽이 박 회장님 일행 같은데요. 영수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박 회장 내외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부인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머니 김순자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박 여사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박 회장 내외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박 회장 내외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듯 했지만 눈빛과 말투에서는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순자 할머니가 손주를 자랑하려 했지만 박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건성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서연이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거든요. 민준이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답했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박 회장 내외는 자신들의 재력과 지위를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고급차, 유명 브랜드 이야기들. 순자 할머니와 영수는 그저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워낙 손님들이 많아서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마치 순자 할머니 쪽 가족은 초대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영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둘 다 오늘의 만남이 불편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저 민준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순자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챕터 4 조력자와의 만남.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아들 영수, 며느리 미선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있었고 가족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사람들 정말 무례했어요. 며느리 미선이 분을 못 이기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마치 우리 집안이 모자라는 것처럼. 그러게 말이야. 돈이 많으면 뭐가 대단한 거야? 영수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데.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30년 전 자신도 그들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네 가족들이 은근히 결혼을 반대하는 분위기래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반대를 한다는 거니? 집안 격차 때문이래요. 특히 서연이 어머니가 심하대요. 민준이가 자격이 안 된다고.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던 시절,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던 시절의 자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영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미선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머니, 무슨 방법이요? 영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가 부끄러워할 일은 절대 없어. 그건 확실해.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보지 않았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각종 임명장, 그리고 가장 깊숙이 있던 국회의원 신분증. 신분증을 손에 들고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던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권위를 사용해서 손주를 지켜야 할 때일까요? 민준아,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순자 할머니는 사진 속 어린 손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챕터 5 첫 관문 통과.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서연이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지. 할머니가 응원할게.
순자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 일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순자 할머니네 가족을 소외시키려 했습니다. 결혼식장 배치도를 보니까 우리 쪽 하객석이 너무 적네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순에서도 우리 쪽 소개는 간단하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영수도 불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가장 격식 있는 한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국회의원 시절 중요한 행사에 입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한복을 꺼내면서 순자 할머니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 그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던 자신. 이제 그 모습을 되찾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복은 언제 사신 거예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미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산 거야. 특별한 날에만 입던 옷이지. 순자 할머니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할머니를 믿고 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야. 순자 할머니는 손주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서랍에서 국회의원 신분증을 꺼내 작은 핸드백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6 시험과 동료, 그리고 결혼식 당일 호화로운 웨딩홀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박 회장 측 인사들로 정치인, 재벌가 인사, 유명 인사들이 즐비했습니다. 반면 순자 할머니 쪽은 동네 이웃들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가족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일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 저분이 신랑 할머니세요? 참 소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박 회장 측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다른 귀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서연이가 왜 하필 그런 집안 아들을. 격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어울려 지낼지 걱정이에요. 이런 말들이 순자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양가 부모님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박 회장 일가가 소개되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박철수 회장님은 대한그룹 회장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끌고 계시며 사회자가 길게 소개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순자 할머니 쪽 차례가 왔습니다. 신랑 할머니 김순자님과 아버지 김영수님. 소개는 간단했습니다. 박수도 듬성듬성했습니다. 이때 박 여사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소박한 집안과 우리가 사돈이 된다니.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 측 하객들은 신부 쪽으로만 몰렸고 신랑 쪽은 한산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다른 재벌가 인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라는 아이 성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집안이 참. 우리 서연이가 고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격차가 너무 크잖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대화가 계속되자 순자 할머니의 가족들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선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챕터 7 가장 깊은 동굴. 축하 인사를 받던 중 박 여사가 도를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귀부인들과 함께 순자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박 여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워낙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적응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무슨 말씀이신지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해외 모임도 많고 사회적인 자리도 많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런 자리에 어울리실지. 박 여사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귀부인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격이 다르면 어쩔 수 없죠. 이때 박 회장도 합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돈이 되었으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며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영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집안은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너무 자주 만나거나 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연이가 왜 하필 이런 집안.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어머, 서연이가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뭐가 어머야? 엄마가 틀린 말했니? 우리가 누군데 저런 평범한 사람들과. 박 여사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서연이는 창피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할머니를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라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희 집안이 우리 레벨이야? 박 여사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챕터 8 최대 시련. 순간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조용히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순자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도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보, 목소리를 좀 낮춰. 하지만 할 말은 해야지. 맞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해두는 게 낫죠. 박 여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연이 교육이나 아이들 문제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지 마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하객들은 이 상황을 구경거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해요. 서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너도 정신 차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집안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 여사는 딸까지 질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 손주의 행복을 위해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와 미선도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대는 재벌가였고 자신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만 갑시다, 어머니. 영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잠깐.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챕터 9 보상 획득.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검은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하나의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30년간 서랍 깊숙이 보관해왔던 그 카드. 국회의원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순자 할머니가 박 회장 내외를 향해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카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건 박 회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순자. 순자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순간 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전 김순자 의원이라면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순자 의원님?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회사가 김순자 의원에게 혹독하게 추궁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전 대한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궁했던 그 김순자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김순자 의원님이시라고? 그 유명한 김순자 의원님? 어떻게 여기에? 박 회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30년 전 김순자 의원 앞에서 쩔쩔매며 답변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권위 앞에서 꼼짝없이 작아져야 했던 자신의 모습. 의원님,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박 회장이 급히 존댓말로 바꿔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그저 손주의 할머니로 왔을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군요. 박 여사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조용히 해. 박 회장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정치를 떠나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았죠.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거든요.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손주와 가족을 모욕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챕터 10 귀환의 길. 순자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자 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은 급히 순자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0년 전 김순자 의원이라면 자신의 남편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여사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차분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손주와 가족에게 하세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김순자 의원님이시네. 30년간 숨어 사셨다니. 대단하신 분이야. 민준이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젊을 때 그런 일을 했었단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야. 순자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 순자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품위는 재산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순자 할머니 앞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무례했어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좋은 아이다. 순자 할머니가 서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어. 권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말이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서연이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객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앞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면 되죠. 순자 할머니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챕터 11 부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 회장 일가는 순자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이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박 회장, 이제 의원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라고 하면 됩니다.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결혼 생활도 순탄해졌습니다. 양가 가족이 진정으로 화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아, 권력이나 지위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평소에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더 좋단다. 순자 할머니가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박 여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순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평범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박 여사가 정말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 순자 할머니의 답에 박 여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순자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 오빠가 할머니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 서연아. 같이 해보자.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박 회장도 이제는 순자 할머니의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박 회장, 사업도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야.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 길이 보인단다. 순자 할머니의 조언은 항상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사돈이 되었습니다. 권력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챕터 12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6개월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싸주셨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 도시락이지. 서연이 것도 같이 쌌어. 순자 할머니는 2개의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박 회장과 박 여사도 이제는 자주 순자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순자 할머니가 차려주는 소박한 식사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집밥이 몸에 제일 좋아요. 순자 할머니가 밥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경로당에 있는 순자 할머니의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순자야,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국회의원 신분증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처음부터 우리는 가족이었어. 다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순자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과 박 여사, 민준이와 서연이, 그리고 순자 할머니,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 손자가 태어나면 어머니께서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정말이니?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키워주시는 아이가 되길 바라요. 민준이도 기쁜 소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과거를 밝히며 얻은 것은 권력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증손자까지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다. 우리 증손자 잘 키워주마. 순자 할머니는 온 가족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진정한 품위와 가족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권력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며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흘러갑니다. 새벽 5시 30분, 오늘도 순자 할머니는 증손자를 위한 이유식을 준비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성스럽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품위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품위는 권력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감동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